안녕하세요. 기초영문법 24시간을 수업하는 신화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지금 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우리가 품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자, 품사라는 건 어떤 거고, 그리고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품사다라는 이야기부터가 정말 맞아, 영어가 예전에 힘들었었던 기억을 새록새록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요. 자, 아니에요. 지금 제일 먼저 보시면 우리 파트 1부터 해서 파트 8까지 우리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우리 첫날 했던 이 품사가 끊임없이 뒤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첫날 수업 정말 중요하고 첫날 수업 못 들으면 힘들 수 있어 라는 걸 겁주는 게 아니라 첫날 수업을 듣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첫날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요 이 말이 아니라 이런 용어가 있어요 라고 저는 첫날에 용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용어 정리를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알려드리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품사라는 걸 가지고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자, 8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품사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낯선 표현인데 품사라는 것은 단어의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는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어 단어를 어떤 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나눠줄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품사라는 거죠. 자,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라는 우리의 생각은 다 선입견이니까 자, 지우시고 보시면 팔품사의 종류와 특징이라는 말, 거창한 말이에요. 8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8가지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8가지의 기준이 있을 건데 그 첫 번째가 누가 됩니다?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명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동사가 되고요. 네 번째는 형용사나 다섯 번째 부사.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리고 7번째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딱 7개만 배워요. 근데 왜 팔품사라고 하셨어요? 8번째 감탄사라는 게 있는데 이 감탄사라는 건 전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시험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이 감탄사를 내가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문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고 줄어들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감탄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줄여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 8가지 중 몇 가지를 보겠다. 7가지에 대해서 배우겠다. 앞으로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씩 가져갔지만 연결고리를 잘 가지고 있으셔야지 영어라는 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연결고리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다 끝내고 다시 한번 보다 보면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제가 지금 드릴게요. 굉장히 귀한 팁입니다. 명사하고 제일 먼저 대명사라는 아이는 우리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앞으로 배울 겁니까? 라고 하면 수요. 수가 뭔데요? 개수요. 단수, 복수,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이 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명사와 대명사에서 배워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명사하고 대명사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럼 공통점도 있다는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겠죠. 여기요. 수라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명사와 대명사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연결을 하시면 명사, 대명사는 한 번에 클리어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단독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문장의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사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동사가 막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여러분들에게 잡아 드릴 거예요. 동사라는 것은 어떤 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수. 선생님 앞에 명사, 대명사에서도 수가 중요했는데 동사에서도 수가 중요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얘를 가지고 보는 건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요? 벌써부터 대답하실 정도면 우리는 시작이 좋은데요. 시제. 그리고 세 번째는 태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동사를 전체적으로 응용을 하게 돼서 응용을 해서 우리 준동사, 지금은 듣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준동사 궁금하니까 먼저 가서 책 안 보셔도 돼요. 준동사에 대해서 동사의 응용으로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파트가 결국에는 이 품사를 분류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게 나온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거 모르니까 안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처음에 이거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점점 이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용어만 들으시면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형용사나 비유사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끊임없이 물어보게 될 거예요. 형용사는 뭐고요? 부사는 뭐고요? 자, 오늘 첫 시간부터 제가 형용사에 굉장히 힘을 실어 드릴 겁니다. 형용사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전치사하고 접속사라는 것은요, 비슷하긴 한데 마찬가지요. 이 두 개의 차이점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전치사를 배웠어요. 접속사와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전치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를 배운 이유는 전치사와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8가지 중에서 7가지를 우리는 앞으로 배우게 될 거고, 그 8가지에서 이 차이점에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도대체 명사라는 것은요, 어떤 게 명사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적어진 것처럼 무엇, 누가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요. 제 이름이 누구였죠? 신화영이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어디다 쓰고 있어요? 칠판에 쓰고 있어요. 즉 나의 이름이나 아니면 이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다 명사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런 물건들 있죠? 다 이런 물건들도 명사라는 호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나타내는데, 자, 거기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그냥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야. 거기까지도 알겠어요. 근데 좀 더 제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이게 명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명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은이나 는 또는 이나 가가 붙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제 이름은 신화영이라 그랬었죠. 신화영, 은, 네, 붙어요. 신화영, 얘도 붙어요. 그럼 여기는 진짜 명사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니면 지금 어디다 쓰고 있다고요? 칠판이죠. 칠판, 은, 칠판, 이라고 은이나 이가 붙을 수 있으니까 얘는 누구라고 말합니다. 명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국말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딱 영어 문장을 집어넣고 자, 여기서 명사를 찾아보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시간을 드릴 때 학생들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이건 명사고 이건 명사고 라고 대답하시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찾는 게 한 문장에서 한 개만 나오는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2개가 나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말로 나와 있을 때는 알아요.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빠르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영어예요. 영어를 뭐로 바꿔야 돼요? 한국어로 바꿔야죠. 그러려면 영어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뜻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서 보셔서 N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명사라고 나와 있으면 사전 잘 안 보죠, 우리. 단어장. 단어장에 N이나 명사라고 나와 있는 게 다 명사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cousin이라는 말에 그리고 뮤지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친 학생은 지금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얘가 사촌이란 뜻이고 뮤지엄이 박물관이란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여기 2개만 동그라미를 치신 거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동그라미가 안 되신 분들은 단어가 안 돼 있는 건데 어째요? 단어를 외우시면 돼요. 외우면서 여기 뒤에 은는이 붙네, 박물관이라는 말이 붙네 라고 확인하면서 자, 여기는 명사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 문장도 Have you read a novel이라고 적어졌을 때 novel을 동그라미를 친 학생들의 경우에는 얘를 뜻을 알고 있는 학생이에요. 미리 얘는 소설이란 뜻이야. 그래서 소설이 또는 소설은이란 말이 붙으니 여기가 명사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그러면 단어 양이 부족하니까 아예 시작도 못하겠네요. 그냥 단어나 외우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단어만 외운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명사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단어가 안 돼서 갑자기 또 마음에 상심이 오신 학생들을 위해서 힌트를 드릴게요. 영어에는 자기 나름의 힌트가 있어요. 명사가 오기 전에 누가 올 거냐? 어나 언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명사가 오기 전에 더라는 게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명사가 오기 전에 my나 your나 his나 her와 같은 표현이 올 수 있어요. our나 there도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힌트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가 붙어 있으니 뒤에 있는 송이 누구겠어요? 명사겠어요? 라고 유추를 하시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우리가 그래요, 안 되니까 놔두세요 이럴 순 없거든요. 우리는 다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힌트를 드린 거예요. 더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읽을 줄도 모르고 전 뜻도 몰라요. 하지만 뭐라고 생각합니다.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시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딱 끝나면 좋겠지만 네, 더가 있으니까 명사예요 라고 딱 끝나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예외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특이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언이 붙어 있어요. 명사예요 라고 해서 얼리를 명사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명사는 얼리가 아니에요. 누가 명사냐? bird가 명사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계가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은 벌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명사라는 게 이런 게 있는지 구경 한번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반의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한 번 더 희망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벌어드렸으니 단어를 한번 외워봅시다. early라고 하면 이른, 일찍이란 뜻의 이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은도 붙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는 명사가 아니고 누가? bird라는 게 명사입니다 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자, 명사라는 것은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선은 가볍게만 들으세요. 명사가 될 수 있는 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으로 명사라는 거 앞에 이런 말이 기본으로 올 수 있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이 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나중에는 듣게 될 거예요. 명사는 나중에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아니면 보어와 같은 걸 할 건데 지금은 가볍게만 옆에 필기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업에 따로 있으니까요. 필기만 해놓은 상태에서 명사라는 건 이름이야. 근데 단어를 우선 모를 때는 힌트로 알려주긴 했으니 조금 단어 외우는 시간을 더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 되는 것도 나올 거니까요. 라고 주의할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명사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자, 대명사라는 건 누굴 대명사라고 합니까? 자,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뭐라 그랬었죠? 같은 말 명사였죠. 자, 사람이나 사물인 명사를 대신해서 쓸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쓴 표현이 대명사라는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대명사의 종류는 정해져 있어요. 네, 대명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글자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무조건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I가 있죠. my가 있어요. 옆으로 적어볼까요? my 또는 me.
mine 이라고 글자가 정해져 있어요. 또는 myself. 아직 위에 범주는 정해드리지 않았으니까 you, your, you, yours 또는 yourself. 대명사는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글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글자만 보면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 너희들은 대명사구나 라고 바로 인지만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 보세요. it's, it. 여기선 it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우선은 괄호를 칠게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itself. they, their, them, theirs. 그리고 themselves. 자, we, our, us, ours. 그리고 마지막 ourselves.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딱 이것만 대명사예요. 이것만 외우시면 우리는 대명사는 다 찾아요. 그래서 대명사를 못 찾습니다 라고 하면 아직 이 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본 적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만 못 찾는 거지, 이 표만 우리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 다 대명사구나 라고 바로 캐치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요걸 보시면서 자, 이 각각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하면 가볍게만 말씀드릴게요. 맨 앞줄에 있는 I나 you, he, she, it, they나 we의 경우에는 우리가 용어가 주격 대명사라고 말을 하고요. 질문 한 번만 할게요. 아까 명사가 하는 일이 어떤 거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라고 적어드렸으니까 보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격 대명사다라는 말은 대명사도 명사 대신에 쓰였으니까 얘도 무슨 역할 할 겁니다. 주어 역할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my, your, his, her, its, their, our라는 것은 소유격이요. 소유격. 근데 어라, 얘네들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명사 힌트를 알려드렸던 거와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죠. 이 소유격이라는 아이들은 항상 뒤에 명사가 온다라는 힌트예요. 이유가 소유격이 뭐뭐의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의란 뜻은 나의, 너의, 뭐가 와야죠. 뭐가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표현이 명사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있으면 뒤에 명사가 올 겁니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였죠. 자, 미라는 것은 목적격이라고 말을 하고요. 목적격 대명사라는 건 을을이 붙는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을을이 붙는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그것을, 그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my는 소유 대명사인데 소유 대명사는 해석을 알려드려 버릴 거예요. 얘는 뭐뭐의 것, 즉 나의 것, 너의 것. 소유격과의 차이가 벌써 보이시어요? 소유격은 뭐뭐의란 뜻이었는데 소유 대명사는 뒤에 누가 나와 있습니다. 것이라는 명사까지 들어있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는 뭐뭐의 것이니 뒤에 또 명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것 물건, 나의 것 친구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myself는 제기대명사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너 자신, 제기라는 건 다시 돌아왔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 너 자신 이렇게 말하는 게 제기대명사인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대명사의 종류를 보셔야 돼요. 그냥 뭐 내가 알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대명사가 누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선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I요, it이요. 왜냐하면
대명사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죠. 그리고 유요, 그리고 대미요, 아이요. 이렇게 우리는 먼저 표시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누구를 보고 옆에 있는 이 표를 보고 이 표를 보니까 대명사가 정해져 있네요. 정해진 것은 고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여기 표는 꼭 확인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고 그 이름인 명사를 대신해서 쓴 표현이라는데요. 대신이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it이 나와 있습니다. it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쓸 거라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데 조건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it은 무조건 사물 명사를 대신할 거예요. 누구? 사물만 대신할 거예요. 자, 그럼 위에서 다시 찾으셔야죠. 누구를요? 명사를 찾으셔야 돼요. 명사, 어가 붙어 있는 뒤에 코미디 쇼가 명사가 돼요. 자, 그리고 TV가 명사가 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it이 될 거라는 이야기. TV가 재밌을까요? 코미디 쇼가 재밌을까요? 그쵸? 코미디 쇼가 누가 될 겁니다. it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앞에 명사를 확인을 해서 이 명사를 대신한 것이 누가 될 건데 대명사인 it이 될 건데 코미디 쇼가 맞는지 TV가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3번 여기 예문 보시면 Will you invite Jane and Jack to the party라고 적어져 있어요. 자, you나 I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찾을 필요가 없으시고 them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them은 여러분들 또 메모해 놓을게요. 사람 명사 또는 사물 명사를 대신해서 쓸 거예요. 즉,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나타낸다는 거죠. 앞에 있는 it과의 차이는 it은 사물만 나타냈는데 them은 누구도 나타낼 수 있어요. 사람과 사물을 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거기에서 한 번 더 가시는 건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데 무조건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2개 이상. 자, 앞에 명사 한번 확인할게요. Jane and Jack 명사 이름이니까요. 사람 이름이니까 네모 치셨고. 자, 그리고 party라는 것도 네모 치실 수 있어요. 여기도 명사라고 보거든요. 자, 더가 있으니까 명사죠. Jane and Jack은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예요. 자, 이게 them이 될까요? 아니면 파티가 them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파티는 우리가 자, 단수명사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단수명사라는 건 우리 명사 파트 가사 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공부할 걸 미리 말씀을 드려야 궁금하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라 단수명사라고 적어 드린 거고요. 자, 제인 한 명, 잭 한 명. 근데 and가 있으니까 제인과 잭 몇 명이 돼요? 2명이 돼버리죠. 그러면 파티가 되겠어요? 아니면 제인 앤 잭이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2개 이상 사람이면 2명 이상이 되니까 2명 이상, 2개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누가 아니라 파티가 아니라 누가 될 겁니다. 제인 앤 잭이 될 겁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게 대명사인데 대명사는 그냥 단순하게 대명사 종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되는 거라 대명사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게끔 메모 꼭 해놓으시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정말 핵심적인 동사가 나와 있죠. 이 동사를 가지고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동사 때문에 우리가 영어가 즐거워지기도 하고 영어가 힘들어지기도 하는 이 부분인데요. 자, 동사라는 건 별표 먼저 치시고요. 정말 여기는 단어 싸움이에요. 말은 세상 편하게 적어놨죠. 뭐뭐 다로 끝나면 돼요 라고 말하는데 결국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냐 없냐는 동사 단어를 아냐 모르냐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 is, boat, works, must study 라고 동그라미를 다 칠 수 있는 학생은 이미 벌써 여기 있는 단어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고요. 자,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is라는 동사는 찾아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동사를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 works를 찾는데 네 번째에서는 must만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boat는 우리가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by의 과거형. 만약에 제가 by를 적어드렸으면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를 모른다. 과거형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by의 과거형으로 우리가 보시기 전에 우리 책 앞에 보면 불규칙 동사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불규칙 동사표를 외우시면 동사양이 거의 2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우리는 불규칙 동사형을 암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책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형 우리는 암기 시작하면서 원형은 by이고 그리고 얘의 과거형은 boat인데 언제 쓸지는 수업 시간에 들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엔 여러분들은 불규칙 동사형을 외우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works를 찾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뜻을 일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니까 찾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네 번째에서는 must만 찾았는데 내가 must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must가 틀린 게 아니라 must, 자, can, may, will, shall 또는 could, might, would 그리고 should라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뒤에 있는 말로 하면 동사 원형이고요. 쉽게 설명하면 그 뒤에 있는 단어까지 이렇게 해서 동사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누구랑? can 뒤에 있는 단어까지, will 나와 있으면 will 뒤에 있는 단어까지, might 보이면 might 뒤에 있는 단어까지를 동사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얘는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만 가지고는 문장을 쓸 수가 없다라는 특징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연습을 must가 보입니다. 동사예요 라고 마지막 밑줄 긋지 말고요. 그 뒤에 있는 단어까지 밑줄을 그어줄게요. 그래서 must 뒤에 있는 단어까지가 동사다 라고 우리는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에서는 참 많이 배울 거니까요. 지금부터 저거는 이란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형용사 나와 있죠. 형용사라는 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약간 무리해서 말씀을 드릴게. 자, 해석으로는 우리말로 뭐뭐한, 뭐뭐하는, 뭐뭐할. 그래서 니은이나 리을이 붙어 있으면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니은이나 리을이 붙어 있는 형용사인데요. 얘는 자, 명사 수식입니다. 아니, 형용사 종류도 모르는데요. 네. 형용사 종류도 모르는데 지금 대뜸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형용사나 부사의 문제는 서로 항상 비교하는 문제가 나갈 건데 구분하기 전에 단어를 외워서 가야죠. 라는 것도 맞지만 단어 외우기 전부터 이 표현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좀 더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가 돼요. 헷갈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막무가내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명사 수식이요. 보호 역할이요. 명사 수식이 어떤 말이고 보호 역할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지도 않은 상태인데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명사 수식 보호 역할이요. 이런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져가세요. 형용사는요. 명사 역할이요. 보호 역할, 명사 수식이요. 명사 수식이요. 보호 역할이에요. 라는 걸 가져가시라고 요구할게요. 자, 명사 수식이요. 보호 역할이요. 참 난해할 수도 있지만요. 우선 힌트. 인섹트라는 걸 명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뜻이 곤충이란 뜻이라서. 그러면 곤충은 곤충들은 이라고 해서 은는 이가 붙으니까 명사. 이 명사 앞에 있는 이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형용사라고 해요. 여기가 형용사예요. 자, 아니면 smart가
똑똑한이란 뜻이에요. 니은이 붙어 있으니까 형용사예요. 뜻을 안다면 충분히 이렇게 풀겠고요. 아니면 나중엔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있으라는 동사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우선은 뜻으로 스몰이 작은이란 뜻이니까 형용사, 스마트는 똑똑한, 니은이 붙었으니까 형용사, 이렇게 뜻으로 갈게요. 세 번째 부사는요, 얘도 미리 여러분들에게 적어보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형용사라는 글자 뒤에 누가 붙으면 ly가 붙어 있으면 얘는 주로 뭐뭐히나 뭐뭐기로 끝나는 부사라고 말을 할 거예요. 쌤, 여기서는 그런 글자가 없는데요. 유일하게 한 개 적어 놓은 거죠. 한 개 적어줬죠. ly가 붙었습니다. certain이라는 게 분명한 또는 확실한 이란 뜻의 니은이 붙는 형용사예요. 그 뒤에 누가 붙었냐? ly가 붙어서 분명히 또는 확실하게, 확실히란 뜻의 부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자, very, 잘, 그리고 very는 매우 라는 뜻에서 very나 very는 히나 기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도 다 부사라고 말을 해요. 부사의 역할이 살짝 궁금할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명사 수식은 못함. 명사 수식을 할 수는 없어요. 부사는. 누구를 수식할 거냐? 형용사나 동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 또는 다른 동사를 수식할 거예요. 명사는 수식을 못하지만 형용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나 다른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입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는데, 아직은 별로 힌트 같은 느낌은 아니실 거예요. 스마트를 똑똑한으로 알려줘서 그 앞에 있는 very를 부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더 어렵죠. 여러분들은 우선은 very나 well은 히나 기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얘도 뭐가 됩니다? 부사입니다 라고 단어로 우선은 접근을 해주세요. 자, 형용사 부사까지 보고 나니까 벌써 지쳐가기 시작하세요? 지쳐가지만 우리는 전치사하고 접속사를 하고 한번 쉴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전치사와 접속사는 누구예요? 라고 하면요, 전치사라는 것은, 접속사라는 것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둘 다 연결어예요. 뭔가를 연결해 줄 거라는 거죠. 뭐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를 연결해 줄 때 약간 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누구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품사가 7개가 있어요. 8개인데 마지막 건 안 하고요. 7개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전치사라는 것은요, 접속사라는 것은요, 두 개의 차이점을 물어볼 거예요. 라고 말했잖아요. 자, 전치사라는 건 누가 전치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를 연결하는지를 보실 거예요.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연결할 거예요. 명사나 대명사는 같다라고 해서. 그리고 접속사라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를 연결하는 건 똑같을 것 같아 보였지만 여기 명사, 대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구까지 따라올 거냐? 동사까지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즉, 동사까지 따라와 있으면 접속사, 동사가 따라오지 않았으면 그 앞에 있는 건 연결어인 전치사, 이렇게 보는 건데요. 도대체 이것을 문장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전치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면 전치사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알아두면 편리한 전치사 뜻 있거든요. 그러면 뜻을 보는 것보다는 우선은 전치사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눈에 익숙하게 on이 있구나, at이 있구나, between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익숙하게 봐주시는 게 여러분들 이제 전치사 어떤 거야, 얘가 전치사야 라고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그걸 모르니까 자, she라는 것은 제일 먼저 대명사라고 들었죠. 제일 먼저 나오는 대명사예요 라고 봤고요. 그리고 stayed는 뜻을 알고 있는 학생들만 대답해 주실 거예요. 머무르다 라는 뜻이니까 다로 끝나는 누구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호텔이라는 것은 명사인데요. 이유는 앞에 더가 있으니까 호텔을 명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우선 말하지 않았던 at을 뭐라고 우리가 끼워 맞출 거냐. 명사가 있으니까요. 명사 앞에 오는 걸 누구라고 해요? 전치사라고 해요 라고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at이 전치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at이 전치사구나.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온 거구나. 또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at을 전치사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뜻은요. 전치사의 뜻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치사 뜻을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형태를 보라고 말씀드린 거. 너무 많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The book on the desk in the classroom disappeared라고 적어져 있을 때 우선 book이라는 명사, desk라는 명사, 그리고 classroom이라는 명사 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disappeared는 뜻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disappear는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다로 끝났으니까 뭐라는 이야기? 동사라는 이야기. 자, 됐죠? 자, 근데 영어의 규칙이 어떤 게 있냐면 동사 앞에는 주어가 오는데 즉 명사가 오는데 이 말이에요. 주어인 명사가 오는데 한 개만 와야 돼요. 선생님 여기는 세 개나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우냐? 전치사와 뒤에 명사가 붙어 있는 것은 전치사와 명사를 괄호를 쳐서 생략 가능한 표현이다 라는 말을 앞으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저한테 전치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여기 앞에는 더만 있어요. 여기도 더만 있는 줄 알았더니 on이 있네요. 명사랑 같이 오는 오늘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전치사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기도요. 명사 있습니다. 앞에 in이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전치사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치사부터 뒤에 있는 명사, 여기 있는 명사, 또 전치사 명사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전체를 수식어라고 빼면 명사 하나만 나와 있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째 접속사라는 건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접속사라는 건 연결어인데요. 누구를 연결할 겁니다. 명사, 대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구까지 따라올 겁니다. 그렇죠. 동사까지 따라올 겁니다. 자, 이 동사까지 따라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동사를 또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I don't think에서 don't think를 동사라고 해요. 여기에 is라는 동사가 또 나왔는지를 찾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동사가 있으니까요. 이 that을 뭐라고 말할 겁니다. 접속사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거예요. 자, 접속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is라는 동사 앞에 English라는 명사 있으니까요. that을 접속사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접속사하고 명사 동사가 합쳐진 절을 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절이란 이야기까지 지금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자, 뭔가 쉬운 듯 하면서도요. 제가 단어를 외워야 한다라는 게 참 부담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명사에 대한 힌트를 제가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어나, on, 더. 자, 또는 my나 your,
his, her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 뒤에는 누가 올 겁니다. 명사가 올 겁니다. 라고 힌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다른 게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데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여러분들 뭔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공통어를 붙여드릴게요. 공통어, 즉 전미사다. 단어가 전미사라는 건 끝이 이렇게 끝나면 이 뜻이거든요. 단어 끝이 이렇게 끝나면 아니면 단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면 이 뜻이에요. 이렇게 끝나거나 이렇게 시작되면 뭐가 될 겁니다. 동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우리 교재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뭐뭐 en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동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하고 단어 보시면 wide는 넓은이란 뜻이에요. 근데 widen이라고 해서 뒤에 n이 붙게 되면 얘가 무슨 뜻이 되냐? 넓히다. 넓히다. 또는 넓게 하다라고 해서 누가 붙는 다가 붙는 동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에 en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동사일 확률이 높아. 단어를 아직 덜 외웠다 하더라도 얘는 동사가 될 확률이 높아 라는 거. 자, 아니면 ig가 붙어 있어요. real은 실제란 뜻이거든요. 근데 realize라고 해서 ig가 붙으면 우리가 뭐뭐다, 실현시키다, 밝히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전미사를 알면 조금 또 지금 이 명사에서 힌트를 얻는데 도움을 좀 받았던 것처럼 전미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힌트를 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또 누가 있어요? at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또 누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fy나 ify와 같은 지금 표현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동사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fy로 끝난 i를 보면 simplify라고 했을 때 fy로 끝났어. 그러면 확실한 뜻은 모르지만 얘가 동사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진짜 동사 맞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명사의 경우에도 이 앞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도 풀 수 있지만 글자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가장 대표적인 게 tion이나 sion이 되죠. 그래서 텐션, sion이 붙었으니까 이건 명사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시고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긴장감이란 뜻의 명사가 나올 거예요. 자, 또는 education, tion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명사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전을 보시라는 거죠. 또는 ment, movement, ment가 붙어 있으면 얘가 명사일 거야. move는 움직이다라는 동사지만 ment가 붙으면 명사, 움직임이란 뜻의 명사가 된다라는 거. 자, 이것도 보실 수 있고 아니면 anc나 아니면 enc, 대표적으로 importance 라고 해서 anc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명사일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어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나 정말 처음 봐가지고 너무 생소해서 겁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전미사가 붙어 있다 라고 하면 명사가 될 확률이 높구나 라고 긴장감을 좀 풀어주시라는 거죠. 우리 영어를 할 때는 긴장감이 제일 힘들게 해요. 긴장감만 없어도 우리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형용사형 전미사라고 또 나와 있죠. 형용사의 경우에는 뭐 명사 수식 아니면은 보호 역할 뭐뭐 니은으로 끝나요 라고 말했던 형용사의 경우엔 al로 끝나요. 즉 individual al로 끝나요.
자, 그럼 뜻은 몰라도 얘가 형용사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또는 ant나 ent. 아까 importance는 anc로 끝나서 명사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important, ant로 끝나면 여기는 형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 아니면 able나 아니면 ble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 capable 또는 그냥 able만 붙어 있어도 아, 너는 형용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OUS도 마찬가지. dangerous. dangerous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danger. danger, 위험, OUS가 붙어서 위험한 이란 뜻.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미사라는 걸 보면 아예 처음 본 단어여도 이런 글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영어에는 항상 희망이 필요해요. 우리 첫 시간부터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전미사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아, 이런 게 있으면 명사구나, 동사구나, 아니면 형용사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